영화의 메인 빌런인 보이드는 능력을 쓰면은 사람들이 무슨 흑채똥 쏟은 것처럼 돼가지고 썬더볼츠 리뷰 전에 이 마블 스튜디오의 최근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나왔다 하면은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휩쓸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MCU가 최근 몇 년간 다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맞춰서 영화와 드라마를 쉴 새 없이 쏟아내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지친다. 예전만큼의 감동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작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각각 작품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야기의 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컸던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 마블 스튜디오가 이러한 팬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 새로운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TV 시리즈 제작을 대폭 줄인다는 것인데요. 대신 MCU에 대한 방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갖는 영화 중심의 전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작품이 지금 리뷰할 썬더볼츠인데, 이 전략이 성공했는지 북미에서는 꽤 흥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개봉 첫 주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6,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72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평가도 아주 좋은데요.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88%로 실제 관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팝콘 지수에서도 무려 9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 시장 조사 업체가 실관람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매기는 시네마스코어에서도 A-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마블의 흥행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봤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썬더볼츠에 대한 흥행 소식과 호평을 들으면서도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좀 있긴 했는데요. 썬더볼츠의 개봉날 저녁에 가족 해외여행 출국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살짝 무리해가지고 아침 조조로 딱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 MCU 영화들과는 다른 결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이 어벤져스와 같은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마다 깊은 상처와 결함을 가진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썬더볼츠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그리고 MCU 전체 세계관 안에서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 제가 느낀 점들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특히 좋게 본 이유는 상처 입은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이 영화의 중심축인 옐레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위도우였던 언니 나타샤를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레드룸에서 보낸 끔찍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와 강인함을 잃지 않는 복잡한 캐릭터를 플로렌스 퓨가 설득력 있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팀원들을 만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결국에는 팀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 서사가 좋았습니다. 플로렌스 퓨의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가 옐레나의 복잡한 심리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데, 이번 작품에서의 연기가 극찬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옐레나와 함께 이 영화의 또 다른 핵심충을 담당하는 인물은 루이스 폴먼이 연기한 밥, 즉 센트리와 보이드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미스테리한 청년 밥으로 등장을 하는데 과거 마약 중독과 아버지의 학대라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발렌티나가 주도한 슈퍼솔저 비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거의 신적인 힘을 가진 센트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불안 때문에 보이드라는 어둠의 자아를 갖게 되죠. 이 DC의 슈퍼맨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는데, 슈퍼맨과의 차별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어둠의 자아가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인 보이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트라우마와 고통이 형상화된 존재라는 점에서 단순한 악당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능력을 쓰면은 사람들이 무슨 흑채똥 쏟은 것처럼 돼가지고
퉁 하고 사라지죠. 처음에는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트라우마 속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설정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선했던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번 작품에서는 센트리와 보이드를 통해서 자기 안의 트라우마와 어둠과의 싸움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특히 밥의 내면 세계, 즉 보이드와의 갈등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마치 영화 이터널 선샤인처럼 초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연출로 묘사가 됐더라고요. 이 염력을 쓰는 것처럼 사물들이 날아와서 캐릭터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CG가 아니더라고요.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진짜 가구들을 날리면서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때깔이 더 좋았나 싶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루이스 폴먼 배우는 이 복잡한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밥의 연약함과 순수함, 보이드를 두려워하는 공포, 그리고 센트리가 되었을 때는 압도적인 힘과 불안정성을 넘나드는 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옐레나와 밥의 관계입니다. 영화 초반 저장소 탈출 장면에서 좁은 통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서로 등을 맞대고 기어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핏 보기에는 협력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연대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위기들을 함께 겪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유대감으로 발전을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옐레나가 폭주하려는 밥을 뒤에서 끌어안아서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 저장소 탈출 장면과 대비되면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인물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연출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보이드가 깽판 치고 다닐 때, 그러니까 흑제통 막 쏟으면서 다닐 때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이 기울어져가지고 시민을 덮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썬더볼츠 일행들이 힘을 합쳐서 그 콘크리트 조각을 받아내고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넘어간 콘크리트 조각 너머로 모든 썬더볼츠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 카메라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빌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밥이라는 인물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액션보다는 캐릭터들의 감정적인 해결에 집중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액션씬이었습니다. 물론 보이드가 능력을 발휘할 때는 나름 CG를 빵빵하게 쓴 연출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CG 사용을 절제하고 실제 스턴트나 세트 촬영 그리고 맨몸 액션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영화 초반에 옐레나가 좁은 복도에서 다수의 적들과 싸우는 연출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마블 영화 액션을 보면서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이 떠올랐는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올드보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화려한 CG 효과보다는 배우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액션의 느낌이 훨씬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외에도 영화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느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면 색감이 차분하고 어두운 느낌도 들었고 액션 장면들에서도 과장보다는 실제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영화의 주제인 트라우마나 내면의 고통 같은 무거운 이야기들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이 MCU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능력치가 자꾸 상향되다 보니까 액션 연출들이 너무 CG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썬더볼츠는 좀 더 날것의 느낌을 살리려고 해서 좋더라고요.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태스크마스터의 허무한 퇴장입니다. 이 태스크마스터는 블랙 위도우에서 비극적인 사연을 보여준 캐릭터잖아요. 레드룸의 세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포스터에도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태스크 마스터 역시 옐레나처럼 레드룸의 피해자이고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옐레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치유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거니 예상을 했는데 이 발렌티나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벌어지는 초반에 팀원들 간의 혼란스러운 싸움 중에 너무나도 허무하고 갑작스럽게 고스트에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죽음을 애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은 언급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끝이더라고요.
그게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연출이었다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데, 이 캐릭터의 잠재력을 생각하면은 너무 소모적이고 안타까운 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처와 치유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와도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 주제에 있어서는 태스크마스터로 할 이야기가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썬더볼츠에서의 가장 큰 오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제목에 붙은 별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 별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썬더볼츠라는 이름은 영화 속에서 공식적인 팀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로 지은 팀명 같은 건데, 영화 후반부에 발렌티나는 이 팀을 뉴 어벤져스라고 포장해서 대중에게 발표해버립니다. 즉 썬더볼츠라는 이름은 공식화되지 못한 거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더 나은 이름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쓴다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초기 기획 단계부터 넣었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팀의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동시에 나중에 이름이 바뀔 것이라는 복선 역할을 했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총 2개의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머를 위한 별 의미 없는 쿠키 영상인 것 같고, 이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오는 두 번째 쿠키가 좀 재밌었는데, 발렌티나가 썬더볼츠 팀을 뉴 어벤져스로 발표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2대 캡틴 아메리카 샘 윌슨이 하남자처럼 이 어벤져스 이름에 저작권을 걸어버리죠. 아니,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자기가 어벤져스를 모아도 되는지 막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공식적인 팀이 발표가 되어버리니까 냅다 저작권을 걸어버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옹졸한 하남자다. 그래서 샘 윌슨은 발렌티나와의 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어벤져스 팀을 꾸리는 것을 본격화한 것 같은데, 저작권 걸렸다고 하니까 뉴 어벤져스 스펠링 끝에 S가 아니라 Z를 써서 어벤져스라고 하자는 유머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말장난 개그는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MCU에는 발렌티나의 뉴 어벤져스와 샘 윌슨의 어벤져스 두 팀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또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 마지막에 지구 궤도에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감지가 되는데, 그 우주선에 판타스틱 4의 로고가 찍혀 있죠. 그래서 드디어 판타스틱 4가 MCU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라는 암시를 끝으로 쿠키는 끝이 납니다. 판타스틱 4 예고편은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예고편부터 재미없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썬더볼츠는 MCU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타클이나 팬 서비스에 기대기보다는 상처 입은 캐릭터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고 그들의 연대와 치유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서 신선했고요. 물론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태스크마스터의 아쉬운 활용도와 같은 그런 다점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렌스 퓨와 루이스 폴먼을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현실적이면서도 임팩트 있었던 액션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라우마와 정신건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시도는 이 영화를 MCU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오랜만에 만나는 영화다운 마블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MCU를 포함해서 히어로물이 한물 같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지만, 썬더볼츠가 그려낸 상처받고 결함 많은 이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일어서는 모습은 지금까지 봐온 화려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활약보다 더 깊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MCU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